품격 있는 아재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단이 어제 검증 결과를 발표했죠. 근데 이번에 검증 대상 논문은 국민대에서 썼던 4편의 논문입니다. 학술 논문 3개와 박사학위 논문 1개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석사 논문도 썼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석사학위는 숙명여대에서 논문을 썼는데요. 숙명여대에도 이 논문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한 지가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예비조사까지 끝났는데 이제 본조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한정 시간을 끌면서 이 본조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숙명여대 재학생들이 나서서 논문 심사를 촉구하는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것도 결과는 뻔한데 학교 측이 이렇게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끄러웠겠죠. 자,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이 검증단이 표절의 증거도 함께 발표했거든요. 그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이 기본적으로는 논문을 표절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석박사 논문 또는 학술 논문 그거 그대로 복붙한 거는 뭐 셀 수도 없고요. 그 외에도 본인이 재직하던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갖다 베끼기도 하고 또는 더 놀라운 것이 이 중고등학생들이 500원 주고 사서 쓰는 이 지식거래 사이트 해피캠퍼스에서 그대로 긁어다가 붙인 문장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글을 그대로 베껴 쓰고 또는 점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까지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굉장히 시선을 끄는 대목이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2008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에 보면 뭐 사주의 정의, 궁합의 정의, 그리고 궁합을 보는 이유 뭐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거는 궁합 전복이라고 하는 이 점집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을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뭐 궁합의 정의, 사람에게는 인연이 있는데 인연수, 즉 궁합은 그런 다스림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연이 천생배필이라 하더라도 그 연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그 연은 기운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뭐 등등등 이 문장 통째로 그대로 갖다가 복붙했고요. 그리고 궁합을 보는 이유, 각 개인의 성질에 따라서 마음에 남는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 다가오는 상대가 있으면 또 거리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그대로 뭐 토시도 별로 안 바꿨어요. 그대로 갖다가 붙였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이거는 개인 블로그인데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블로그입니다. 여기에서도 뭐 여러 문장을 그대로 베꼈는데 사주의 사전적 풀이라는 대목에 보면 사주가 그 사람의 운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을 명리라 하고 사주를 분석 종합하여 그 사람의 기륭화복을 짚어보는 것을 추명이라 한다. 사주를 본다는 것이 바로 이 추명이다. 등등등 이 뒤에 문장까지 그대로 갖다가 한참을 베꼈습니다. 이 블로그 글이 올라온 게 2007년 7월입니다. 근데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은 2008년에 쓴 거죠.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따져보더라도 여기에 있는 글을 그대로 갖다 베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논문에 인용 표기를 안 했다, 출처 표시를 안 했다. 이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남의 논문을 인용한 것도 출처 표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논문에다가 각주 달아가지고 내가 뭐 점집 홈페이지에서 오려왔다 또는 개인 블로그에 개인이 써놓은 글을 그대로 갖다 붙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카피킬러로 돌려봐도 이런 개인 홈페이지나 뭐 점집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까지 다 검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표절률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인용 표기도 못하고 표절률에도 잡히지 않고 근데 그것을 이번에 검증단이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 증거를 공개한 겁니다. 자, 그리고 2007년에 썼던 논문 중에 관상궁합 논문 있죠. 애니타를 이용한 와이브로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상궁합 아바타 개발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의 논문인데요. 이 논문이 유명한 것은 관상으로 궁합을 보는 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궁합을 보는 것은 사주를 풀어서 궁합을 보는데 관상으로 궁합을 본다. 굉장히 신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성 있는 논문입니다. 그만큼 이 논문의 핵심은 어떤 관상을 가진 남자는 어떤 관상을 가진 여자와 어울린다. 이 표가 실려 있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전두환과 이순자가 찰떡궁합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바로 그 표입니다. 근데 이 표를 어디서 따왔냐? 개인이 블로그에 써온 것을 그대로 표로 만든 거예요. 보시면 위쪽이 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글이고 아래쪽이 김건희 씨 논문에 나와 있는 이 좋은 궁합의 예시 표입니다. 보시면 얼굴에 비해 코가 작은 남자는 입이 작은 여자랑 어울린다. 이 블로그 글인데 김건희 씨 논문에는
얼굴에 비해 코가 작은 남자가 또 빠졌어요, 여기서는. 그리고 여자는 입이 작은 여자. 그대로 갖다 옮겼죠. 그 다음에 곱슬머리인 남자는 좌우 콧방울이 도톰하거나 숱이 많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어울린다. 그리고 논문에는 곱슬머리인 남자는 좌우 콧방울이 도톰하거나 숱이 많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어울린다. 어울린다. 이 서술부까지 그대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복붙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갖다 옮겨 쓰지도 않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어울린다라는, 왜 굳이 세 줄을 씁니까? 이걸 지웠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그대로 갖다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도 똑같아요.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에게는 입이 큰 여자가 어울린다. 논문에는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 입이 큰 여자. 그리고 네 번째, 대머리에게는 주걱턱의 여자가 어울린다. 그리고 논문에는 대머리, 주걱턱의 여자. 이게 바로 전두환과 이순자가 찰떡궁합임을 사후적으로 인증한 바로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마가 넓은 남자, 콧날이 반듯한 여자. 논문에도 이마가 넓은 남자, 콧날이 반듯한 여자. 그리고 블로그에 이마가 좁은 남자, 입이 큰 여자. 그리고 논문에도 이마가 좁은 남자, 입이 큰 여자. 눈썹이 짧은 남자에게는 입이 뾰족히 튀어나온 여자가 어울린다. 논문에 눈썹이 짧은 남자, 입이 뾰족히 튀어나온 여자 등등등 이 밑에까지 줄줄줄 내려가면서 순서까지 안 바꿨어요. 그대로 갖다가 표로 옮겨 붙이기만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성의라도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그대로 옮겨 붙이면서 단어를 하나 빠뜨리거나 또는 서술어까지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 이런 무성의한 표를 만든 겁니다. 자, 그 밖에도 멤버 유지 논문 다들 아시죠? 이 학술 논문인데 이 논문은요, 이 김건희 씨하고 지도교수였던 전순규 교수가 공저한 논문입니다. 함께 쓴 논문이에요. 이것도 2007년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 논문만 하더라도 전체 논문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118개 문장인데 무려 50개 문장을 남의 논문이나 다른 자료에서 그대로 복붙을 했다는 겁니다. 4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전순규라는 사람이 논문 심사를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공범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논문, 온라인 쇼핑몰 논문 있죠.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이세티스팩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도 2002년에서 2007년까지 발표된 논문 중에 학위 논문 9개, 그리고 학술지 논문 2개, 플러스 신문기사까지 그대로 복붙을 했던 바로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표절 수준으로 따지면 가장 심각하다고 해요. 남의 논문을 통째로 그대로 갖다 베낀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자, 김건희 씨가 과거에 이제 줄리 논란이 있을 때 본인이 논문 쓰고 학위 따고 사업하고 강의 다니고 하느라고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줄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바가 있는데 혹시 줄리를 하느라고 논문 쓸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